어제 발표한 트럼프 대통령의 새 이민 정책에는 국경 안보를 강화하고 난민을 제한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대학위원회가 SAT에 사회적, 경제적 배경을 고려한 역경 점수를 부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코리 존슨 뉴욕시 의장이 어제 범칙금 차별제도 도입을 포함하는 사법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민자 옹호단체들이 조기 투표소를 51개 선거구 전역에 확대 설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국 청년 가운데 무려 71%가 군 입대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실력 위주 전문직 취업 비자 증가를 주 내용으로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새 이민 정책에 대해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새 이민 정책에는 국경 안보를 강화하고 난민을 제한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이민이 갱단과 범죄자의 증가를 야기했다며 국경 안보 강화를 통해 불법 이민자의 수를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경 건설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국경에 신기술을 도입해 국경을 통과하는 사람과 운송기구, 짐 등을 검색하고 마약 유통도 근절한다는 계획입니다. 대통령은 또 난민 보호에 비용을 지출할 것이 아니라 재향 군인 등 국가에 기여한 미국인들을 위한 예산 분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새 이민 개혁안에는 부모를 따라 미국에 입국한 뒤 불법 체류자가 된 드리머들과 불법 체류 청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 난민 망명 프로그램은 제시되지 않아 양당 정치인들의 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공화당의 린지 그레이엄 연방상원법사위원회 위원장은 새 이민 정책이 법으로 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15일 망명 신청은 반드시 출신국이나 멕시코에서 한 후 그곳에서 대기하도록 하고 어린이를 동반한 이민자 가족을 함께 구금할 수 있는 기간을 현행 최대 20일에서 최대 100일로 늘리며 이민법원 판사를 새로 500명 충원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중미 출신 불법 이민자 유입에 대응하는 법안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대학들의 입학 승인 과정에서의 인종과 계급 차별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대학위원회가 SAT에 사회적, 경제적 배경을 고려한 역경 점수를 부여한다고 발표해 논란이 가열될 것으로 보입니다. 역경 점수는 대학 응시생이 다닌 고등학교와 주변 지역의 범죄율과 빈곤율 등 15가지 요인을 바탕으로 매겨지는데 이미 50개 대학들이 지난해 실험적으로 역경 점수를 도입했습니다. 응시생에게는 이 점수가 통보되지 않지만 대학 측이 응시생의 입학 여부를 결정하는 데 포함됩니다. 대학위원회는 올 가을 이를 150개 대학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내년에는 더욱 확대할 방침입니다. 대학위원회는 오래전부터 소득 불평등이 SAT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우려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백인 학생들은 흑인 학생에 비해 SAT 평균 점수가 177점 더 높았으며 히스패닉계 학생보다는 133점 더 높았습니다. 아시아계 학생들은 백인 학생보다 100점 더 높은 평균 점수를 받았습니다. 부유하고 대학 교육을 받은 부모를 둔 학생들의 성적이 더 높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나 대학위원회의 데이빗 콜먼 위원장은 SAT 점수는 낮더라도 더 많은 성취를 이룬 학생들이 놀라울 정도로 많다며 부의 불평등이 SAT 점수에 반영되는 것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대학 입학 승인에 역경 점수를 시험 도입한 플로리다 주립대학은 신입생 가운데 비백인 비율이 37%에서 42%로 높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아시아계 학생들에게 더 높은 기준을 요구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하버드 대학을 비롯해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과 캘리포니아 대학을 상대로 대학 입학 승인 과정이 불공평하다는 소송이 제기돼 있습니다. 코리 존슨 뉴욕시 의장이 어제 사법정책 12개 안건을 발표했습니다. 정책에는 소득에 따른 범칙금 차별 제도의 도입과 뉴욕시경의 직권 남용 등 범법 행위에 대한 공개 수사를 금지하는 뉴욕주법의 폐지 등이 포함됐습니다. 코리 존슨 시의장은 범칙금이 경제적 여건에 따라 큰 부담일 수도 있다고 지적하며 시의회가 민사사건의 벌금이나 범칙금을 법규 위반자의 소득에 따라 정하는 일당 범칙금 조례안을 채택할 것이라고 어제 발표했습니다. 일당 범칙금은 개인의 일일 수입의 일정 비율을 범칙금으로 책정하는 제도로 유럽에서는 널리 시행되고 있으며 1990년대 스태튼 아일랜드에서 도입해 성공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 뉴욕시경의 직권남용 등 범법 행위에 대한 공개 수사를 금지하는 뉴욕주법의 폐지를 촉구하고 라이커스 아일랜드 교종시설을 속히 폐쇄해야 하며 가석방 제도의 개혁도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시 의장은 현재 뉴욕시 교종시설의 수감 인구 중 8%가 가석방 조건을 위반해 재수감됐다며 통금 시간을 어기거나 마약 테스트에서 불합격하는 등 작은 위반 사항으로 인해 가석방된 이들이 재수감되는 일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정신질환자의 투옥 지양, 교종시설에서의 정신질환 입원 치료 프로그램 도입, 수감 후 정신질환 증세가 호전된 이들의 지속적인 수감 여부 검토 등을 촉구했습니다. 이외에도 시 의장은 법원의 할증 수수료 제도의 폐지와 성매매자를 위한 서포트 센터 설립을 위한 지원금 등도 발표했습니다. 이민자 옹호단체들이 모든 유권자들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기 투표소를 51개 선거구 전역에 확대 설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민자 단체들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뉴욕시의 투표율을 낮추는 것은 유권자 탓이 아니라 투표를 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는 선관위의 잘못된 정책 때문이라고 비난하며 뉴욕시 유권자들은 51개 선거구 전역에서 어디에서나 조기 투표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들 단체는 아시안 태평양계 주민들이 집중적으로 거주하는 지역의 경우 가까운 곳에 조기 투표소가 전무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전체 회의를 열고 개정 선거법에 따라 38곳의 조기 투표소를 올해 11월 본선거부터 운영하기로 승인한 바 있습니다. 시 선관위에 따르면 조기 투표소는 브루클린의 10곳, 브롱스와 맨하탄, 퀸즈, 스태튼 아일랜드에 각각 7곳씩 설치됩니다. 아시안 아메리칸의 기업에서의 업무 만족도가 2년 연속 소폭 하락했습니다. 문화적 차이로 인한 소속감 부족이 가장 큰 원인으로 조사됐습니다. 임동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아시아 소사이어티는 어제 아시아 태평양계 미국인 직원들의 인식과 생활 실태를 조사해 그 결과를 발표하는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아시아 소사이어티 10주년 아시아 기업 설문조사의 핵심 내용은 미국 내 아시안 직원들이 소속 기업에 대한 종합적인 만족도 및 소속감에 관한 분석이었습니다. 2,500여 명이 넘는 아시아 태평양계 미국인 직원들이 참여한 설문조사 결과 전체적인 업무 만족도는 2년간 소폭 감소했으며 기업에 대한 소속감도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아시아 소사이어티는 밝혔습니다. 그 이유로 아시아 직원들이 자신들과 같은 문화적 배경을 갖고 있는 회사 임원과 이사가 부족하고 개인적인 성장 과정과 미국 직장 문화 사이의 차이로 인해 직장에서 강한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아시아 소사이어티는 밝혔습니다. 1956년 설립된 아시아 소사이어티는 세계적으로 비즈니스, 문화, 교육 및 정책 분야에서 아시아에 대한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기관입니다. 뉴욕에 본사를 둔 아시아 소사이어티는 서울, 도쿄, 시드니 등 10개 도시에 지사를 두고 있습니다. KBN 뉴스 임동규입니다. 미국 청년 가운데 무려 71%가 군 입대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추산돼 미국 국가 안보에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국방부의 2017년 데이터에 따르면 입대 정년기인 17세에서 24세 미국인 가운데 최소 71%가 군 지원 자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USA 투데이와 ABC 방송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입대 부적격 사유 가운데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비만, 학력 미비, 범죄 기록 등이었습니다. 모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에서 군대에 입대하려면 시민권자로 고졸 이상의 학력과 성적, 일정 수준 이상의 건강 등을 갖춰야 합니다. 토머스 윌슨 전 국방정보국 국장은 이 같은 현상은 단지 국방뿐 아니라 비즈니스계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며 해당 연령대의 군 입대 자격은 일반적인 일자리 지원 자격과 대부분 일치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17세에서 24세 연령대 가운데 자격을 갖춘 29%는 군과 대학, 비즈니스계의 집중적 공략 목표가 되는 셈으로 윌슨 전 국장은 이에 대해 자격을 갖춘 청년을 확보하기 위한 전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북부 뉴저지 한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종합병원들이 환자 보호와 안전 분야에서 중간급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존스합킨스 의대가 전국 병원 환자들의 안전을 조사하기 위해 28개 항목을 기준으로 측정된 리프로그 안전보고서에 따르면 북부 뉴저지에서 잉글우드 병원, 홀리네임 병원, 해켄색 대학병원이 나란히 B등급을 받아 앞으로 더욱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에서는 뉴저지주에 있는 68개 병원 중 31개 병원이 A등급을, 27개 병원이 B등급을, 7개 병원이 C등급, 3개 병원이 D등급을 받았습니다. 이번 조사의 주요 내용은 병원에서 환자들의 감염 사고와 낙상 사고, 잘못된 시술과 처방 등을 막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실제 얼마나 안전사고가 나고 있는가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한 것입니다. 한편 관계자들은 안전도가 높은 병원에 입원하는 것이 병원이나 의료진 잘못으로 목숨을 잃을 확률이 크게 줄어든다며 병원 안전도 조사가 환자들에게 매우 중요하다고 전했습니다. 관계자들은 D등급을 받은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은 A등급 병원에 입원했을 때와 비교해 안전사고로 사망할 확률이 2배에 가깝고 D등급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과 B등급 병원 입원 환자들과 비교해서도 35%나 높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로 창립 20주년을 맞이하는 뉴 밀레니엄 뱅크가 어제 뉴저지 포틀리 본점에서 2019년도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허웅식 행장 등 10명의 현 이사 전원을 재신임 선출했습니다. 뉴 밀레니엄 뱅크는 어제 이병국 은행 지주사 이사장, 김동환 뉴 밀레니엄 뱅크 이사장을 비롯해 허웅식 행장 등 10명의 현 이사들이 참석해 주주총회를 열고 현 이사 전원을 재신임 선출했습니다. 1999년 뉴저지 뉴 브런스윅에서 설립된 뉴 밀레니엄 뱅크는 2014년 6월 1일 한인 동포 자본으로 인수한 후 매년 성장을 거듭하고 있으며 인수 후 5년 만에 자산 4억 4천만 불을 기록하며 중견은행으로 도약했습니다. 뉴 밀레니엄 뱅크는 지난 5월 3년 연속으로 SBA가 정하는 뉴욕 지역 금상수상은행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뉴 밀레니엄 뱅크는 포틀리 본점을 비롯해 뉴 브런스윅, 포틀리, 팰리사이드, 베이사이드, 맨하탄 지점 등 현재 6개의 지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 9월에 플러싱 지점 개점을 앞두고 있습니다. 올해 메모리얼 데이 연휴 기간 사상 최다 기록인 약 4,300만 명이 여행을 떠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메모리얼 연휴 기간인 23일에서 27일까지 약 4,280만 명이 50마일 이상 장거리 여행을 떠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미 자동차 연합이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3.6% 증가한 것으로 2년 연속 최다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뉴욕주에서는 전체적으로 265만 명이 메모리얼 데이 연휴 기간 장거리 여행을 떠날 계획으로 지난해보다 3.5% 증가할 전망입니다. 따라서 23일 오후 4시 45분부터 6시 45분 사이 뉴욕주 내 교통체증이 가장 심각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자동차 연합이 전망했습니다. 장거리 여행자 가운데 88%에 달하는 3,760만 명이 자동차를 이용할 것으로 보이며 항공편 여행객은 지난해보다 4.8% 증가한 325만 명에 달하며 나머지 190만 명은 기차나 버스, 크루즈 등 해상과 육상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메모리얼 데이 연휴 기간 여행객들이 가장 선호하는 여행지는 플로리다 올랜도와 뉴욕, 라스베가스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캘리포니아주 고속철도에 투입될 10억 달러에 달하는 연방 예산을 철회한다고 밝혔습니다. 연방철도청 FRA는 캘리포니아주는 보조금 조건을 따르지 않았고 LA와 샌프란시스코를 연결하는 철도 구축을 위한 본래의 계획을 파기했다며 연방 예산 지원을 취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당국은 캘리포니아주의 고속철도 건설 지원금으로 지급된 25억 달러의 예산을 회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이 같은 결정은 캘리포니아주에 대한 정치적 보복이며 불법적이고 직접적인 공격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지난달 캘리포니아주의 주택 판매가 소폭 감소했지만 주택 가격은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부동산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주택 판매는 한 달 전보다 0.1% 감소했고 1년 전보다는 4.8%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주택 중간 가격은 한 달 전보다 6.5% 상승한 56만 5,880달러를 기록했고 이는 1년 전보다는 3.2% 오른 가격입니다.
제라드 마틴 캘리포니아주 부동산 협회장은 바이어들의 수요가 줄어들고 집값이 오르면서 주택 거래를 악화시켰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마틴 회장은 주택 매물이 증가하고 이자율이 낮으며 경쟁률이 약한 이 시점에서 주택 구매를 원하는 바이어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한인 커뮤니티 재단 윤경복 회장이 비영리 단체 필란트로피 뉴욕 이사장으로 선출됐습니다. 필란트로피 뉴욕 부이사장으로 활동해왔던 윤 회장은 앞으로 자선 기부 단체들과 더욱 심층적인 협력 관계를 형성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필란트로피 뉴욕은 자선 기부 단체와 재단 등이 소속된 단체로 미 전역에서 사회에 환원하기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권리단체는 뉴욕시 전체 전철역 중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역은 25%에 그치는 등 MTA가 장애인 복지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장애인 권리단체는 매일 거동이 불편한 수백만 명의 시민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MTA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장애인 시설 구축보다 기타 편의시설 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뉴저지주 저지시리의 예산 부족에 따른 교육 예산 삭감으로 410여 명의 교사와 학교 직원들이 해고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일부 학부모들과 학생, 교직원들은 반대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해고 예정 교직원들은 오는 6월 30일까지 해결책이 나오지 않으면 모두 실직자가 되는 가운데 저지시티는 주정부가 앞으로 10년 동안 7억 5천만 달러의 지원 예산을 끊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뉴욕주 경찰에 따르면 오는 20일부터 6월 2일까지 2주 동안 안전벨트 미착용에 대한 단속을 실시합니다. 뉴욕주는 차량 앞좌석에 탑승할 경우 안전벨트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뒷좌석의 경우 6세 이상 16세 미만의 탑승자는 반드시 안전벨트를 해야 합니다. 뉴욕주에서는 안전벨트 미착용 시 16세 이상은 벌금 $50, 16세 미만은 운전자에게 $25에서 $100의 벌금과 함께 벌점 3점이 부과됩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토요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76도, 섭씨 영상 24도, 밤 최저 기온은 56도, 섭씨 영상 13도 예상됩니다. 일요일은 대체로 맑겠으나 오후에 곳에 따라 소나기 예상됩니다. 월요일 곳에 따라 맑겠으며 한때 소나기가 내리고 습도가 높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